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작품이거든요. 최척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척전은 상당히 스펙터클해서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내용이 할 이야기가 좀 많으면 요 시간에 좀 안 끝나면 다음 시간에 좀 넘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최척전이 좀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일단은 여러분 교재로 어디부터 펴보시냐면 206페이지부터 좀 강의를 할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강의는 일단 작가부터 강의한다고 했어요. 자, 206쪽을 펴서 들으십시오. 자, 206쪽입니다. 자, 조이안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206쪽. 자, 거기 보면 이 조이안은 이제 그 명종에서 인조 때 살았죠. 그리고 학업에 정진해서 이제 일가를 이루었고 동생이 현주 조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조이안과 조찬안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랬고 청년시기 임진왜란을 맞았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피난을 했어요. 경기도 연천 뭐 이쪽으로 다시 이제 남원으로 내려와서 피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6세 때 여기 보면 이제 19세 남양 홍씨와 결혼했고요. 23세 때 부친상 임진왜란 때인 26세에 피난지에서 딸을 잃었어요. 이 작품에서는 잃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잃고 28세 때 남원에서 모친상 31세 아내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전라도로 이제 피신했고 남원에서 이제 막 외적과 맞서 싸우고 그러다가 다시 34세 때 재혼해요. 보면 그리고 이제 글을 또 읽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관운이 따르지 않아서 35세에 이제 사마시 합격해서 진사가 되었고 윤근수가 추천해서 미간말직 중림 찰방이 개수되었고 여러 이제 그 직책을 갖게 됐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 예조, 형조, 병조, 공조 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고 나서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207쪽에 보면 객관식 문제가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채척전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1번에 보면 현주 조찬한이 지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위안이 지었어요. 조위한이 지었고요. 이 조위안은 호가 현곡이에요. 현곡. 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현주 조찬한을 현곡 조위안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 임진왜란 배경, 세 번째 남녀 주인공이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인간 유대의 진실성을 다룬 작품이고 또 4번은 전쟁이 가져다준 인간의식의 황폐화와 가족의 재회를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번 채척전을 설명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1번 오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여주인공, 특히 이제 이거 보면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건 순수해 페미니즘적 관점이라고 1번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본다면 오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최척의 아내가 오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역사적 체험을 반영했다. 역사소설 맞죠? 인간 유대의 진실성과 숭고한 사랑의 의미도 맞아요. 애정소설 4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임진왜란 당시 순천 지방이 아니고 남원 지방입니다. 이거 순천을 남원으로 고쳐주세요. 남원 지방의 민중들의 피해 상황과 가족 이산의 아픔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리얼리즘 소설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97쪽을 펴보세요. 197쪽입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97쪽으로 넘겨서 보십시오. 작품 해설입니다. 자, 최척전은 조이안의 애정소설이다. 여기 이제 애정소설이라고 써놨어요, 제일 위에. 근데 이제 꼭 애정소설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애정소설. 이 책을 쓰신 이제 그 박태상 교수님이 이제 그 박사 논문이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이런 걸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정소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최척전은 2본. 2본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 다른 판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본. 다른 판본. 이 다른 판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거기 셋째 줄에 서울대본인 1사본 박태보소의 부록으로 최척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채척전은 포로 문학이다. 포로 문학 맞죠? 포로가 되는 이야기니까 전쟁. 이 포로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isoner of war. 그래서 이제 보통 POW라고 그래요. POW. 프리즈너 오브 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포로 문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견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채척전의 내용상 거기 밑줄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쳤어요. 불교 소설. 그다음에 2번 역사소설 동그라미 치시고 쓰고 그다음에 애정소설 3번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 불교 소설은 이제 김기동 교수, 역사소설 소재영 교수, 애정소설에 보면 여기 박태상 교수님 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척전은 전쟁이 가져다준 인간의식의 황폐와 가족의 이상과 재해를 다룬 자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채척전은부터 우선 전쟁이 가져다준 인간의식의 황폐와 가족의 이상과 재해를 다룬 사실적 작품이다. 자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노블이라는 거죠. 그냥 작품이 아니고 리얼리스틱 노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런 사실적 작품이고 인간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천착해 인간의 그 다음부터 밑줄 써요. 실존 문제를 다룬다. 실존 문제. 자, 실존 문제를 다룬다는 거. 자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존재와 실존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하여튼 오늘 제가 봐서 채척전이 좀 할 이야기가 많으면 채척전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박시전까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하는 거 진행되는 거 보면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존재와 실존의 차이는 뭐냐면 이 존재는 being이라고 하고요. 실존은 existence라고 하는데 이 존재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는 것. 실존은 있는 것 플러스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자 주체성을 세 단어 쓰면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자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실존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는 존재인데 이 방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줌 수업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좀 더 문학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어떤 뭐랄까요? 상상력을 길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 이거는 실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작품 자체가 이런 실존의 문제를 상당히 좀 존재의 문제도 있고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존 문제.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애정소설이긴 한데 죽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역사소설은 아까 이야기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의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거기 또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에 이 작품은 오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여주인공이 순한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페미니즘적 관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척전의 경우는 오경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불교적 영험이죠. 자,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요, 꿈에. 이 부처님이 꿈에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험이죠. 그래서 초월 세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이런 것이니까 애정소설이다. 자, 채척전의 가치는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 단락. 사실성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채척전에 이전까지는 이런 그 착각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거. 조이안이 이제 이런 걸 했다. 198쪽 넘겨볼까요? 자, 둘째 줄에 임진왜란은 가뜩이나 흔들리던 조선 봉건왕조의 기틀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뭐 언제 일어났다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민중의 삶이 이제 그 피폐가 된 거죠. 아시다시피. 민중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 전쟁,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밑줄 칠까요? 전쟁이 가져다주는 가족 이산의 아픔과 동북아 정세를 거시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서사화는 채척전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동북아 정세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인용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9쪽 이렇게 채척전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지방 민중들의 피해 상황, 가족 이산의 아픔. 여기 남원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남원지방 199쪽에 민중들의 피해 상황, 가족 이산의 아픔, 포로문학 이런 걸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이제 얼마나 포로가 잡혀갔는지에 따르면 10만 명 정도가 잡혀갔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이제 뭐 코를 베었다. 우리 코 묻던 귀 묻던 뭐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00페이지. 거기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비절이랑 코를 자른다는 거예요. 이 비자가 코비자고 절이라는 것은 끊을 절자거든요. 비절. 그래서 잔인하게 조선인에게 노략질과 살육을 자행하던 왜적은 전쟁 중에 대량으로 조선인을 납치하거나 전쟁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로라고 해요. 부로. 여기 부로에다 네모 좀 쳐놓으세요. 부로. 인용문에서 세 줄 내려가면 있어요. 부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재봉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느질이죠. 세공인, 뭐 그러니까 뭔가 장인 같은 거죠. 장인. 뭐 이런 사람 다 데려가요. 또 도공도 데려가고 도공도.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그 마지막 단락 200페이지.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사람을 데려가는데 중간에 좀 넘어가고 거기 이제 밑에서 그 한 6째, 5째 줄좀 내려가 볼게요. 200페이지. 경섬의 해사록을 보면 일본은 포로로 잡아온 조선인들 중 학식 있는 자, 언어 발전에 진력하게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동력을 보충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이 해사록도 일종의 표유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표유록 이야기했죠. 떠다니면서 어느 곳을 흘러가는 이야기. 표유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201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치욕적인 임진왜란의 기록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기술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야담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 홍도 이야기. 자, 거기 넷째 줄을 볼게요. 201쪽에 야담 홍도 이야기와 채척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첫째, 홍도 이야기가 채척전의 모화. 자, 모화라고 나오죠. 모화는 뭐냐면 모화. 이게 이제 모티브라고 써놓으세요. 모티브. 근원이란 뜻이 쉽게 말하면. 모화가 어려우시면 여기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홍도 이야기는 채척전을 축약한 것이다라는 또 학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서로 교류 없이 각각 다르게 발생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어우야담 이게 이제 유몽인의 작품이 어우야담 아닙니까? 유몽인이 어우야담의 작가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번부터 보십시오. 1번부터 12번까지가 나와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남원의 정생은 홍도전이에요. 퉁수가 필이죠. 잘 불어 가산 잘하나 그 학문에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홍도와 정운하죠. 몽석을 낳아요. 그런데 사군은 이게 쏠사자거든요. 활 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자가 쏠사자입니다. 쏠사자. 출전하죠. 또 정유재랑 당시 양총병을 따라 남원을 지키던 홍도는 남복을 입고 따라가죠. 성이 함락해서 흩어져. 홍도는 매적에게 잡히고 정생이 총병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가 배를 타고 절강에 이르러 퉁소를 부니 뭐 이렇게 곡절 인지하죠. 또 극적으로 만나서 은정과 미속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제 절강에 살아요. 그 이웃이 준. 또 몽진을 얻어요. 또 혼인시키죠. 정생이 이렇게 막 형도에 또 헤어지죠. 그러다가 또 이제 남원을 건너 몽진의 장인을 만나고 뭐 상봉하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 뭡니까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2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홍도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채척전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도 이야기는 설화로 다니다가 유몽인이 이제 야담으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상당히 내용을 보면 골격이 비슷하다. 내용 자체가 비슷하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쪽에 그 밑에서 5째 줄을 올라가 보면 이치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임진왜란 관련 실기가 3가지가 있다는 거. 실기라는 것은 실제 일을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일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군, 전쟁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포로,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3쪽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또. 자, 채척전은 거기 보세요. 오경과 채척의 만남과 헤어짐을 바탕으로 승부한 사랑과 혈육 간의 유대감을 끈끈함을 강조한 애정소설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애정소설이다. 그래서 홍두약의 마찬가지로 제시, 복잡화,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는 절정이라고 써서 절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원. 대단원은 결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제시는 오경과 채척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외적의 침범, 채척이 의병으로 참전함으로 인한 혼인 연기, 우여곡절 끝에 결혼. 자,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정유재란 때 오경이 외적의 포로가 됨에 따른 이별과 극적인 만남이죠. 청군의 침입, 명나라 오총병의 서기로 채척이 참전함으로 인한 이별.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그랬죠. 오경 홍도 부부의 승선, 귀국, 채척과의 극적 상봉, 대단원, 채척의 행복.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채척전은 해피엔딩이에요. 언해피엔딩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채척전이 그 밑에 단락 보세요. 단순 구성의 틀을 벗어나서 복합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일어났죠. 그 오경과 채척의 두 차례 걸친 이별, 홍도 이야기의 삽입,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 그러니까 이런 만남과 헤어짐은 그 뭡니까? 그 김시습의 작품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내용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204페이지. 204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 2, 3, 4, 5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 좀 네모 좀 쳐놓을까요? 204페이지에 보면 1, 2, 3, 4, 5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네모.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만남과 헤어짐. 자, 오경의 어머니 심씨의 반. 자, 여기 장애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혼사장애라고 써놨어요. 혼사장애. 여러분들 이거는 3학년 2학기 때 좀 더 배우실 거예요.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못하게 막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이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동아시아 여러 전쟁에 채척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애정의 의미 밑에 있죠. 남녀의 사랑 문제를 다룬 애정 소설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인간 본성의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다음 단락에 인간 본성의 그 회귀 본능과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강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혈연에 바탕한 가족주의 등이 얽혀 있는 그런 소설이다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에게 강인한 성격 이런 게 춘향전에도 그렇고요, 이춘풍전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시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척전은 사실상 오경전이다. 아까 이거 계속 나왔던 거죠.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여기 보면 오경이 적극적이죠. 거기 그 204페이지의 밑에서 다섯째 줄에 밑줄 치세요. 오경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있죠? 그 다음에 오경은 채척의 인물됨과 학문의 성취도의 진전을 몰래 숨어 보다가 시녀, 노비죠. 춘생을 보내서 뜻을 담은 시경에 나오는 식구의 쪽지를 보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시집 보내려고 뜻을 굳힌 어머니 심씨에게 당당하게 채척의 신랑으로서의 합당함을 논리정연하게 말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쪽. 자, 그래서 이제 이 205쪽에 보면, 자, 그 한문 써진 거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낭만적인 오경은 우여곡절 겪고 난 이후에 혼사를 올리죠. 그런데 혼사를 올리기 전에 과정도 의병으로 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막 비극이 있고요. 끝으로 동아시아 변혁의 시대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 첫째, 자, 첫째, 둘째, 셋째, 거기도 좀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동그라미 치시면서 205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밑줄 쳐놓으세요. 첫째,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전쟁에 얽힌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주의 문학을 정립한 점에 있다. 여기까지. 사실주의. 이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둘째 뭐라고 나왔어요? 채척전은 16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삼국의 상품 유통의 발달과 축적 과정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밑줄. 셋째는 전쟁으로 훼손된 인간 실존 문제, 당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수작이다. 이 수작이라는 것은 빼어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빼어날 숫자의 지을 작자예요. 아주 수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06쪽에 보면 이 채척전에서 여주인공 오경의 채척을 향한 사랑은 낭만적 사랑, 이타적 사랑의 결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성숙한 사랑 경지를 지향함을 보여줌으로써 애정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하고 본문의 내용에서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척전에서 이제 아까 좀 설명이 미진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채척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채척전은 좀 그 167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척전은 일단 한문이 있는 작품이죠. 한문 원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167쪽을 보시면 다 이게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한문 원전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번역본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뭐 해설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발굴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작품이에요. 뭐 많이 지나야 한 20여 년 정도, 24, 5, 6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척전의 그런 채척전에 여기다 쓸게요. 세 가지 의미. 자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 어떤 뭐랄까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죠. 숭고한 가족 사랑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당시에 16세기에서 17세기의 동아시아.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뭡니까 경제 변혁과 국제무역 양상, 국제무역의 양상이 잘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잘 다룬 작품이 채척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채척전의 애정 소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척전의 애정 소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채척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채척전에서 그 177쪽 이하의 빈 공간에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채척전의 애정 소설의 특징.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일단은 이 채척전은 첫 번째는 왜 애정 소설이냐? 어머니가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채척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때요? 적극적인 성격이죠. 이 적극적인 여주인공이라고 쓸게요. 적극적인 여주인공. 두 번째는 혼사장애라고 그랬죠. 얘도 애정의 결말, 애정의 결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회귀본능이다. 회귀본능이란 건 돌아간다는 뜻이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제 박태상 교수님이신데 이 애정 소설로서 탄탄한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작품이 독자층을 확보하는 이유는 아까 포로 실기는 이야기했죠. 임난의 포로 실기, 실제를 기록한다. 이걸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애정 소설의 요소예요. 애정 소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냐?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애정 소설, 우리도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좀 뭐랄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애정 소설적인 요소까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동아시아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의 어떤 이야기들, 전역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국사라고 하잖아요. 일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역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자로 다국사겠죠. 많은 나라 이야기,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채척전에는 어떤 한류 드라마의 원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류 드라마에. 왜냐면 뭐 사랑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랑 이야기가 뭐 한류 드라마에서 상당히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요. 또 이제 보면 실연, 뭐 이런 사랑 이야기는 반드시 막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류 열풍과 관련돼서 어떤 원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이죠. 자, 그러니까 한글 소설보다는 재창조 되기에 어려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